오늘 시정연설이라는 것은요, 뭐 정책을 이제 드러내 보이는 거고 설명하는 자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도 예산이었습니다. 513조 원에 달한 예산, 슈퍼 예산이고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그 내년도 확장 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내년 총선을 위한 뭐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선심성이다 또는 포퓰리즘이란 한나라당 쪽에서 지적을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예.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 제가 좀 먼저 얘기를 그럼 할게요. 뭐냐면 사실은 이제 경제 분야 그리고 특히 내년 1년의 나라 살림을 이제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도 그렇게 평가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4차례나 한 거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일단 평가하는데 다만 경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식에는 저도 동의하지 어려운 뭐 이건 비단 야당의 비판 때문이 아니고 그중에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나머지야 뭐 이런저런 뭐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고용 지표라든가 하는 것들은 뭐 따로 얘기 안 하겠으나 이른바 지금 그러면 이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 더구나 연 9%가 넘는 이런 예산 팽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2009년에 제가 금융위기 때 일할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말하자면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들이 거의 총망라되고 있어요. 단기 일자리 만드는 거라든가. 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 바깥에 있는 저소득층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일자리 창출부터 SOC 사업도 엊그제 강조하셨죠? 필요하다고. 뭐 물론 이제 과거에 뭐 4대강 토건 사업이라 비판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는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SOC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 때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미 아직 우리 흔히 얘기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금융위기가 닥쳐오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 투입을 해서 지금 경제를 어느 정도 떠받치는 거는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네. 최근에 예를 들면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지만은 우리 경상 GDP 성장률보다 재정 투입 비율이 3-4배가 높아요. 근데 이런 일이 딱 여태까지 서너 번밖에 없었어요. 자, 97년 IMF 때. 예, 좀 예, 그래서 압축적으로 얘기 좀 금융위기 할게요. 때 아니면은 쓰지 않는 네. 일들인데 이런 엄청난 말하자면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이미 예. 금융위기에 준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대응책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까딱 이제 논의가 거대 담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 첫째는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라는 거시적인 담론을 여기서는 논외로 치고 예산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내년 예산안은 그러면 장기 과제가 있고 단기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인데 한 해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장기 과제를 풀기 위한 어떤 시드머니를 까는 것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는 처방전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과연 누가 그럼 부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반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이 오늘 그러니까 신개념을 하나를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는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노인한테 가는 거고 결국 푼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하는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내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집에서 편히 계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부조 차원에서 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오셔서 일을 하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도와서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결국은 내년에 그러니까 모든 어떤 세계 경제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국 경제는 그 여파를 맞을 게 분명하니까 네. 여기서 방법은 재정 투입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측면 이건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아니, 뭐 좋은 이야기는요. 말씀인데 한마디만 거기다 이 이야기는 붙일게요. 여기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니, 예, 이야기가 요거는 해야 됩니다. 짧게 좀 예, 해주세요. 짧게 할게요. 뭐냐면 상황하면 좀 너무 늘어지는 예. 것 같아요. 예.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를 재정 투입 불가피성을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기업의 어떤 기업을 하고 싶은 의욕을 꺾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없었던 것이 좀 아쉽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를테면 간단히 얘기해서 스튜어드십만 얘기할게요. 국민연금이. 네. 지금 올 상반기에 역대 가장 많은 해외 직접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국내 설비 투자는 11%가 오히려 줄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국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최대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금 경영권에 간섭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거를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렇게 경총에서 그 시정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악셀레레이터를 밟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그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돈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심지어 우회전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거는 지금 오히려 약하고 지금은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악셀레이터를 동시에 밟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경제 거예요. 정책 영역이니까 예. 저는 뭐 말을 네,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할 예산안에 대해서는요. 11월 29일 날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본회의에서 12월 2일 날 처리 시한으로 잡혀 있다는 예산 내용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